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면 다 저랑 팔씨름을 해보자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롯데타워 555m를 올라갔었잖아요. 장비만 제대로 잘 착용한다면은 정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서 내 몸이 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슬입니다. 암벽 위에 발레리나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근육의 힘과 점프력으로 안정적으로 암벽을 오르는 선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라이밍의 여제 김자인 선수와 함께 이번 시간 스포츠 안전과 부상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라이밍 선수 김자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3월에 예쁜 딸을 출산을 했거든요.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네,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네. 그동안 이제 몸 잘 회복하면서 이제 네. 운동 다시 시작하고 천천히 몸 끌어올리면서 이제 훈련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선수님 너무 반칙 아닙니까? 아기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입기 없기.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지난 2020년 도쿄 올림픽부터 스포츠 클라이밍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잖아요. 실내 클라이밍이 생활체육으로 대중화되면서 몇 년 사이에 젊은 층들이 클라이밍으로 빠르게 유입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시작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런 인기 실감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 클라이밍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실 정말 클라이밍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클라이밍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떨어지면 죽는 그런 정말 위험한 스포츠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이제 시작하시기에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젊은 분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실내 암벽장에서 굉장히 많이 클라이밍을 즐기고 있는 모습에 저도 되게 많이 놀랄 때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생활체육화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김자인 선수께서 생각하시는 클라이밍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일단은 지루할 틈이 없는 운동인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코스가 계속 새로운 코스를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코스를 정말 집중을 해서 완등을 했을 때 그 성취감을 또 다른 코스에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성취감, 쾌감은 해본 자만 알겠죠? 이번에는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OX 퀴즈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O와 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이밍은 팔 힘이 세야 한다? OX. 저는 X인 것 같아요. X. 네, 왜죠? 이유 말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팔 힘이 진짜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면 다 저랑 팔씨름을 해보자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거의 다 지거든요. 그게 팔 힘 자체는 제 무게를 견디면서 올라가는 힘은 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팔 힘 자체는 사실 세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클라이밍이 굉장히 팔 힘으로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팔 힘보다는 내가 얼마나 몸의 중심 이동을 잘 하면서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팔 힘이 정말 약한 어린 아이들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팔 힘은 세지 않아도 클라이밍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정 근육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가 네, 잘 맞아야 맞아요. 되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할 수 없다? OX. 저는 고소공포증 있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처음부터 막 그렇게 높은 높이에서 등반을 하는 게 아니라 낮은 높이에서 기본적인 동작부터 차례대로 익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사실 그렇게 매달려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은 높이에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롯데타워 555m를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물어보시니까 안 무서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높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사실 느낄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클라이밍, 점진적으로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클라이밍은 위험하다, O, X. X요. X. 네. 이유는 뭔가요? 제가 처음 고민을 했던 게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클라이밍이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추락을 했을 때 네. 정말 생명이랑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장비만 제대로 잘 착용한다면은 정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X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전 매뉴얼과 장비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019년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생활 스포츠 중에 부상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 5위가 클라이밍과 등산이 포함된 산악 분야로 꼽혔습니다. 클라이밍에서 부상을 입는 주요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초보자분들은 사실 추락을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정말 추락을 안전하게만 하면은 부상을 많이 당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뭐 초보자 이 다음 단계 분들이 부상을 당할 때는 좀 이제 근육을 무리하게 쓰시면서 아무래도 손가락이나 어깨 그런 거를 잘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쓰시면서 그런 관절 같은 부분들이 좀 다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역시나 무리는 금물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김자인 선수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상은 어떤 거였나요? 뭐 워낙 많이 부상을 사실 당했어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약간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때를 뽑자면은 지난 2019년에 시즌 시작하자마자 그 시즌 시작하는 그 대회 예선전에서 제가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게 그 다음 해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대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첫 시즌 때 그렇게 다쳐버려서 그게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아무래도 선수분들께는 육체적 고통만큼 정신적인 고통도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김자인 선수만의 멘탈 극복 방법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좀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상을 당해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부상 안에서 막 거기 안에서 갇혀있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제 막 부상을 만약에 당했어도 진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부상을 당했으면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유하게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사실 뭐 클라이밍 인생이 끝나거나 운동을 뭐 아예 못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사각에 직면했을 때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 금방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상 예방을 위해서 자신만의 루틴이나 운동 전후에 시행하는 어떤 스트레칭들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운동하기 전에 항상 하는 그 워밍업 방법 중에 가장 저는 좋은 게 그 고무 밴드로 네. 하는 워밍업 방법을 제일 선호를 하는데 네. 이게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좀 몸을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어서 네. 몸에 적당한 긴장감도 줄 수 있고 또 이완과 수축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무밴드를 양쪽으로 잡고 뒤에 머리 뒤로 해서 이렇게 내려서 힘을 대신에 계속 준 상태에서요. 내려줬다가 올라갈 때도 힘을 끝까지 주면서 올라가고 이 동작을 많이 해주고요. 고무밴드 잡고 크게 몸을 약간 시계초처럼 크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체부터 여기 발끝까지 스트레칭을 시원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동작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동이 끝난 다음도 좋고, 이건 운동 전에도 좋고, 또 일반인 분들이 어깨가 결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어깨 스트레칭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벽을 기대고 옆으로 선 상태에서요, 팔을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손목을 일자로 뻗고 여기를 지그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너무 으쓱하지 않게 유지한 상태에서 지그시 내려주시면은 이 뒷부분에 후방 관절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펴지는 스트레칭이거든요. 네. 이게 어깨 관절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스트레칭이어서 이걸 한 지그시 10초 정도 양쪽으로 3번 해주시면은 어깨 결리는 게 많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집에서 벽에 서서 많이 해봐야겠어요. 네, 어깨가 정말, 굽어가지고 네, 항상 그런 거기가 분들한테 결렸거든요. 네,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김자인 선수의 앞으로의 목표도 정말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앞으로의 목표요? 네. 사실 저는 출산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다시 클라이밍 선수로 도전을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네. 도전을 이렇게 다시 하기로 마음 먹게 됐고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그만큼 네. 앞으로의 사실 저는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다시 용기를 낸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파리 올림픽에 대한 도전이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정말 끝까지 부상 없이 제가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달려가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끝까지 달려간다.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클라이밍 예비 선수 또는 클라이밍을 즐기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요즘 클라이밍 즐기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셨는데 저도 사실 클라이밍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부상을 당하거나 몸이 조금 불편해도 이거를 참고 해야겠다 이러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부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이 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밍을 물론 재밌게 즐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어디가 조금 불편하고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를 충분히 주의 깊게 신경 쓰시면서 클라이밍도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상이나 사실 안전은 당한 다음에는 솔직히 아무리 막 예방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당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는지가 중요한데 저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뭔가 다시 한번 부상이랑 안전에 대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자인 선수와 함께 스포츠 안전과 부상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자인 선수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하시는 모습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